국민의힘 상황 좀 지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잘하세요 좀. 네. 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운 신임 원내대표 선출된 데 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 회동하고 이제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데 자, 내일 일단 이제 탄핵소추안이 이제 표결이 되니까 현재까지 지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여당 의원들이 공개된 것만 7명이에요. 정확히. 그러면은 뭐 딱 한 표가 지금 이제 그 가결 상황에 모자라는 것 되는 것 같은데 어제 담화를 두고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 이 지금 국민의힘의 가결표 추이 상황 장치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0표에서 15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전망입니다. 전망. 저는 여전히 탄핵은 안 된다. 다만 개헌 논의를 통한 임기 단축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 입장입니다만 뭐 국민의힘 기류나 분위기는 일단 표결에는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결 불참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표결에는 참여하되 당론은 여전히 반대다라는 게 유지되겠지만 이게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을 안 따르는 표가 친한계를 중심으로 뭐 10표에서 15표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여의도 내부 국힘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고요. 어제 원내대표 선거도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 윤핵관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김태호 의원이 훨씬 더 표를 많이 받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우세했거든요.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뚜껑 열어보니까 압도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리를 했어요. 그건 여전히 당내 의원들의 중로는 탄핵 반대가 많지만 지금은 뭐 70표, 80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8표만 넘어가면 탄핵이 되는 상황이고 한 친한계를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확보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을 강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루 사이에 친한계 의원들을 두 자릿수 이상 설득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로서는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도 이런 국회 분위기가 감지가 되겠죠. 대통령실에서도. 그러면 탄핵 가결이 되는 것을 전제하고 내가 이런 입장으로 헌법재판소 그리고 여론전에 나서겠다라는 것을 아마 드러낸 것이 아닌가. 만약 탄핵이 부결될 확률이 높았다면 담화의 타이밍도 좀 더 뒤로 미뤄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삼 평론가. 대통령 어제 담화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 하는데 많은 분이 보셨겠지만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히니까 뭐 고성이 오고 가고 뭐 아주 그냥 험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만일 한 대표는 지금 또 직계연하지 않겠다 책임감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가결되는 걸 우리가 전제로 그러면은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뭐 책임 논의도 불거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당원 당규상 여당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김민전, 인요한 3명에다가 한 명만 더 하면 이제 바로 비대위로 전환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당장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 책임론 거론하면서 당대표직 물러나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 체제를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맞더라고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온다 하더라도 그런 형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가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그래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정치를 그만둔다고 하면은 본인 수로가 너무 짧게 갔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정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 2인자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검찰 수사를 지휘하다시피 했던 사람이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검사 정권이라고 불리는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동훈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 안의 현실을 고려해 보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면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국민의힘 안에서 버티려고 할 거다. 그래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이른바 당론을 어기고 내일 가서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들만이라도 계속 보호하고 결속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적 미래를 아마 도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제 대선까지 가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굉장히 시끄럽거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 탄핵 교훈은 제가 볼 땐 쪼개지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다고 하는 게 그 교훈, 유일한 교훈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총선에서 참패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한동훈 대표를 내침으로써 다시 영남당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만들기 매우 어려운 당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강에서 갈등을 하고 어떻게 뭐 할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그런 모습으로 가면 진짜 지리멸렬한 당으로 앞으로 한참 동안은 고생할 가능성. 대선에서까지 진다면 또 대선에서도 분열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힘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점점 더 수위를 높여요. 어저께 대통령에 대한 제명 출당 조치 언급하고 바로 밤 10시에 윤리위 소집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 가는 거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네. 당 대표 직위를 유지한 채 탄핵 국면이 오게 되면 네. 그때 되면은 뭐 당 대표와 대선 주자 분리하는 조항이 의미가 없어지는 비상 네. 상황이니까 대권 주자로 직행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조기 대선을 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네. 그렇지 않더라도 당과 보수 진영을 새롭게 재편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네. 탄핵이 가결되면 지도부가 해체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만 네.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측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걸 네. 지금 측근들 통해서 공공연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의 한동훈 대표가 의총에서 보인 행동 그리고 어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의 독단으로 네. 대통령 제명 출당 윤리 네. 소집한 것 등이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에게 굉장한 반감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네.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그게 뭐 위헌이고 위법 이걸 떠나서 너무 많구나. 네. 계엄까지 할 수 있구나.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걸 비판하겠다면서 본인이 당을 운영하는데 의원총회에서 토론도 한 번 안 하고 제왕적 당대표로 내가 결정하면 하는 거야.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 대표가 비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택이나 모습과 뭐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본인 말하는 대로 바로바로 진행이 안 돼도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고 같이 끌고 가는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내란 자백했다. 대통령 제명 출당 윤리 소집해라. 이 모든 게 너무나 제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한 대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1인 독선적 리더십이 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두 분에 제가 한마디씩만 여쭤볼게요. 만일 탄핵안 가결을 전제로 한 대표 체제 지속된다 붕괴된다. 굉장히 한마디. 시끄럽게 지속된다. 시끄럽게 지속된다. 김상평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겁니다. 시끄럽게 지속된다. 네, 네. 두 일단은 분의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버티게 들어가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분석 아주 탁월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탑3 지금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혜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